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푸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가정법에 있는 혼합가정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듣고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우리 GTF에서 나오는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이 있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 if, 절, 주어, 그리고 과거 동사, 즉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줄 거고요. 주절에는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보통 RV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root verb라고 해서 우리 루트 씌우잖아요. 이 뿌리가 되는 verb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 형태.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냐면 if, 주어, had, pp 그리고 주절에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라고 써주면 되죠. 이 법칙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가정법 문제인데 우리가 좀 이 속뜻을 정확한 뜻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가정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는 아닌 걸 거꾸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 좋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거꾸로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그러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라고 거꾸로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고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바꿀 수 없는 일을 거꾸로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아니야 라는 것까지 포함된 게 실제로는 아니야 까지 포함된 게 이 가정법의 속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실제를 거꾸로 비틀어서 표현하나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옛날 귀족이나 왕족들이 많이 썼던 표현인데 하인이 와서 오늘 점심이 준비 다 됐습니다. 어서 점심 드시러 오세요 라고 했는데 나 오늘 점심 먹기 싫어 라고 하는 것보다 점심을 먹고 싶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약간 영애화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진짜 일어난 건 실제로는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을 지금 내가 거꾸로 가정에서 표현하고 있어. 그 표시로 시제는 한 시제를 앞선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서니까 과거 시제를 표현합니다. 과거형을 사용하고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뭐겠어요? 실제 일어난 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과거의 일이에요.
실제 과거의 일을 얘도 거꾸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친구를 안 만났는데 어제 친구 안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제 친구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 그래서 한 시제 앞선 대과거를 사용할 거고요. 이 대과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그래서 이게 실제 가정법의 속뜻이에요. 진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현재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진짜로 이거 있었던 일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대과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인과관계예요. 현재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쳤어. 그럼 그걸 가정법 과거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반대 결과가 일어났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끼쳤어. 근데 그걸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제가 어제 운동을 했고요. 어제 피곤했어요. 그럼 어제 운동해서 어제 피곤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어제 운동을 안 했더라면 어제 안 피곤했을 텐데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not이 들어가진 않나요? 그건 아니죠. 어제 집에서 쉬었다면 난 기분이 좋았을 텐데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일이 과거의 일은 과거에만 영향을 끼치고 현재의 일은 현재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만약에 현재의 일이 이 원인이 과거의 일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현재의 일이 꼭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실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원이 굉장히 넓어.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아니죠. 그건 과거의 일도 맞지만 현재의 일도 맞죠. 그래서 그 공원이 너무 넓어서 내가 저번 주에 갔을 때 길을 잃었어. 그러면 거꾸로 가정법으로 표현한다면 if 절엔 가정법 과거 써줘야겠죠. 그래서 거기가 넓지 않다면 좁다면 주절에는 내가 지난주에 거기서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if 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거꾸로 과거의 일이 원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영향을 끼쳐서 현재의 일이 결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갈 거고요.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입니다. if절과 주절의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if절엔 과거가 있지만 주절엔 과거 완료가 있고 if절엔 과거 완료가 있지만 주절엔 과거가 들어가는 게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아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힌트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들어있죠. if절의 가정법이 과거였다고 할지라도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표시로 주절에 a month ago, 3 days ago 등 과거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절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야 한다면 현재라는 표시로 주절에 right now 같은 것들 있죠. 그런 현재라는 표시가 들어있어요. 현재 힌트들이 들어있어요. 둘 중에 더 자주 나오는 아이는 아래에 있는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는 애가 훨씬 자주 나오고요. 그럼 모든 가정법 문제를 풀 때 혼합가정법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 신경 쓰지 마세요. 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if절 가정법 과거면 주절 가정법 과거, if절 가정법 과거 완료면 주절 가정법 과거 완료 잘 선택해 주시고 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이 6문제의 숫자 맞추기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3문제는 정답이 우드쿠드마이트 동사 원형, 3문제는 정답이 우드쿠드마이트 have pp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풀고 나서 이 문제를 맞춰봤더니
3 더하기 3이 아니더라. 4 더하기 2더라. 라고 하면 우리 이 4개가 나온 그 우드쿠드마이트 have pp 혹은 우드쿠드마이트 동사 원형 그 4문제를 꼼꼼하게 주절에 시제 표현이 있나 살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4문제가 나온 정답이 우드쿠드마이트 동사 원형이었다. 그렇다면 if절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간 문제가 4문제였다는 뜻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주절만 살펴보면서 과거 힌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야. 이번에 4문제가 나왔던 게 우드쿠드마이트 have pp였어. 그러면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갔었던 4문제를 샅샅이 살펴보면서 주절에 현재 힌트가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제 힌트가 들어가 있는 아이만 우리 다른 반대편 정답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 맞추기 확인하고 혼합가정법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법에 고난이도 문제 하나 더 외웠던 거 있죠? if절에 had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게 had pp의 had일 수도 있지만 과거 시제의 had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그냥 무조건 right now 나왔다고 혼합가정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해석상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럼 어떡하나요? 그때는 3 더하기 3이 if절로만 깔끔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항상 가장 첫 번째가 일단 숫자 맞추기 확인하기, 그리고 나서 주절에 있는 시간 힌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실제 현재의 일을 거꾸로 가정한다는 표시로 한 시제 앞선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거꾸로 가정한다는 표시로 한 시제 앞선 대과거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일이 과거의 일에 영향을 끼친 경우 if절에는 가정법 과거가 들어있어도 주절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거꾸로 표현한다는 표시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줘야 하고,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if절에는 과거 완료가 들어갔을지라도 주절에는 현재의 일을 거꾸로 표현한다는 표시로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줘야 한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3 더하기 3이 맞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절에서 시간 관련 힌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문제에서 우리 오늘 배웠던 혼합가정법 적용해 보고 싶다. 이 문제들 직접 문제에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일주일 만에 끝내는 GTLF 문법에서는 가정법의 프랙티스 테스트에 제가 넣어뒀고요. 10회 만에 끝내는 GTLF 문법 모의고사에는 테스트 6회, 9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합가정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잘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GTLF 졸업을 응원합니다.